캐나다 토론토 아트엑스포 2006 탑5 예술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서양화 부문 국무총리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으로 두각을 나타낸 화가 문송란. 화가는 가난하다는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획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네, 무조건 그림을 그리지 말고 기획을 해서 정말 요즘에는 융복합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충분히 화가도 기획을 잘하게 되면 부자도 될 수 있습니다. 자연과 인생, 사람을 세련된 필체와 표현으로 화폭에 담는 화가 문송란. 그림은 화가와 캔버스와의 대화의 결실이라고 말하는 행복의 화가 문송란을 초대한다. 안녕하세요.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 변호사 이재만입니다. 예술가는 각자의 수많은 매개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합니다. 화폭을 통해 자신의 생각, 인간 생명의 아름다움을 펼쳐 보이는 화가. 오늘 모실 분은 캠퍼스 화면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장이라고 역설하시는 분입니다. 문송란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초대해 주셔서. 네, 바쁘신데 이렇게 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따라 이거 예쁘십니다. 꽃 옆에 사신 꽃이. 꽃이 있고. 네네. 그렇군요. 수많은 미술 대전을 통해 주목을 받았고 또 화가라는 직업 이외에 관련된 분야에서 또 다른 행보를 시작한 문송란 작가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와보니까 그림이 상당히 많이 걸려있고 여기도 좀 그렇고 네. 그래서 갤러리 같기도 한데 이곳이 어떤 곳인가요? 이곳은 제가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에 제가 해외를 오가면서 작가 활동을 열심히 하면서 근래 와서 이 이제 웨딩업이 저희 가족의 가업인데 제가 이 웨딩홀을 맡아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예술적 감각으로 웨딩홀을 운영하시니까 어떻게 좀 좋은 점이 많이 있던가요? 네, 제 생각으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어떤 일반적인 것보다는 제가 화가라서 좀 더 다방면으로 예술적인 감각을 넣어서 융합적이고 복합적인 공간으로 제가 늘 이곳을 꾸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법원에서도 작품 전시를 하셨다면 이 작품 전시하는 것이 네. 좀 예사롭지 않아요? 법원은 작품 전시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작가로서 거기서 그 장소가 참 특별했어요. 네. 그래서 인천 법원 옆에 구치소가 있어요. 면회 오신 분들이 아무래도 긴장이 되어 있고 좀 딱딱한 분위기여서 제가 이제 우연히 거기에서 재능 기부라는 것을 하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하고 난 후에 정말 좋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동료 작가들에게 재능 기부 많이 하십시오 하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화가 문송란은 국내외 모두에서 수많은 수상 이력을 가진 글로벌 화가다. 국내에서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국무총리상 등 수많은 상을, 캐나다에서는 요크 미술대전 대상, 토론토 아트페어, 토론토 미술대전 비구상 부문 대상 등 잇따른 수상으로 화제가 되었다. 화가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네. 그 원래 전공이 네. 미대였었나요? 네네, 미대였고 제가 조금 공부를 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육학도 좀 했고 그래서 처음부터 미술을 워낙 좋아했는데 아버지가 좀 반대를 하셨었죠. 그런데 미술공부. 네네, 근데 저는 이제 열심히 제가 좋아하는 것을 지금까지 쭉 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 전시회 제목이 네. Life Relationship Inside the Fami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 주제로 이런 초대 전시회 제목을 만든 건가요? 그 제목은 직역을 하자면 가족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가족 관계란 우리가 인간관계예요. 결국에는 그 인간관계는 우리가 태초에 태어났을 때 제일 먼저 응애하고 태어나면 아버님과 어머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네, 누구나. 그러면
거기에서 부모와의 관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굉장히 그 다음 순서로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가족 관계가 형제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부부가 이제 그런 인간 관계로 만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의 중요성을 제가 강조하면서 중요한 의미로 그 제목을 타이틀을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 그 어떤 평론가가 그 문성란 작가의 그 작품을 보고 네. 루소의 그림이 떠오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제 이제 작품을 볼 때 그 자연에서 오는 자연을 보면서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는데 아마 앙리 루소도 그런 가풍의 작품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작가들이 작업을 할 때 자연을 보면서 창작을 대부분 하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 알타미라 그 동굴에 소 그림들 많이 그려놨잖아요. 그것만 보더라도 그 소 그림이 어떤 의미로 그 그림을 했던지 간에 그 모든 사람들의 인간의 욕구는 표현을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자연을 보면서 그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을 보면서 캔버스에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상당히 부러운 작업인데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런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디서 왔나요? 저는 이제 그동안 물론 이제 뭐 공부해왔던 것도 있겠지만 살아오면서 많은 경험에 의한 어떤 그 이미지를 제가 떠올리면서 하는 작업인데요. 그게 이제 일명 브레인 페인팅이라고 해요. 세계 각국 한 100여 국에서 이제 오는 사람들하고 같이 크루즈 여행을 하는데 그는 이제 클래식 작가를 찾아가는 여행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흐나 이제 프랑스의 세느강의 그 크루즈는 그런 루트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브레인 페인팅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작가 16명이 갔어요. 그래서 캐네디언 작가가 제가 작품을 해놓은 거를 보고 너는 브레인 페인팅이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계속 이제 좀 집중적으로 제 거를 한번 관찰을 해본 결과 이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어떤 대상의 이미지를 그려내곤 해요. 어떤 뭐를 보고 그리는 것보다는. 성함이 문송란이죠. 네. 이 성함만 봐도 좀 예술적 향기가 풍기는데 원래 집안이 예술가 집안이셨나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한학자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저를 예뻐하시면서 그 이름을 지어주신데 소나무송 난초난이라고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좀 어디를 가나 제 이름을 보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럼 그림은 어떻게 해서 시작하게 되셨어요? 그림은 제가 이제 아버님이 굉장히 그 예술적이세요. 모든 걸 못 하시는 게 없고 거의 악기면 악기, 음악 모든 걸 다 그렇게 뭐 즐겨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버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그림에 대해서 좋았어요. 관심도 많았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림을 시작을 했었고요. 열심히 예갓집 쪽도 이모가 저 예술가시거든요. 그래서 네, 영향을 좀 많이 받은 피를 타고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작품 스타일을 보면 네. 그 완전 추상은 아닌 것 같은데 추구하는 스타일은 어떤 것인가요? 어떤 자연을 보면 자연은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가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비구상으로 백그라운드를 한 배경을 하면서 구상 하나를 이렇게 뭐 사과 하나가 좀 여기에 턱 있다던가 뭐 이런 식의 이렇게 매치를 시켜보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과 캐나다를 오가면서 활동을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여러 번 전시회를 하셨고 네. 도서관에서도 전시회를 하셨어요. 네. 거기가
굉장히 글로벌화된 도서관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 각국,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드나드는 도서관인데 제가 그 캐나다 대표로 우리 LA 문화원에서 전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아마 그걸 보시고 초대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거기에서 서치하고 나서 이제 로브콜이 들어와서 제가 거기서 했는데 거기는 들어가면 약간 뮤지엄 형식이에요. 그 안에. 그래서 각 다 제 작품이 유리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작품 참 재밌게 행복하게 그 전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작품도 제가 주로 했던 거는 자연, 그다음에 뭐 인간, 뭐 생명 그걸 주제로 해서 제가 전시를 했습니다. 근데 캐나다에서 상당히 활발하게 활동하셨는데 네. 캐나다의 토론토 아트 엑스포 탑 5에도 선정되셨다고 네. 하던데. 그 문화라는 게 굉장히 지금은 그 문화라는 게 모든 지금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캐나다의 문화를 잘 모르면서 정말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아트 엑스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이 너무 많아서 제가 거기에 이제 접수를 했는데 어느 날 그 디렉터 쪽에서 전화가 왔어요. 아, 너 서점에 가서 토론토 라이프라는 책을 사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그게 탑 5에 선정이 돼가지고 책에 딱 실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질투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너무 행복한 일이었어요. 아주. 네. 그 캐나다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1시간 이상 인터뷰할 정도로 주목을 받으셨다면서요? 아, 네. 제가 그 캐나다에서 이제 여기 우리 서울로 말하면 서울과 위성도시 경기도 지역 전 지역에서 이제 미술대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림을 이제 냈는데 제가 거기서 대상을 받게 돼가지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보통 자연을 많이 그린다고 하시는데 네. 캐나다의 자연과 한국의 자연 어떻게 다른가요? 아, 이제 제가 이제 작가로서 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저기 한국은 만두를 다 빚어놓은 상태 있잖아요. 이렇게 예쁘게 그 모습으로 비유를 하고 싶고 캐나다는 만두피로 만두 만들기 전에 만두피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만두소가 중간에 이렇게 가장 중앙에 딱 있는 것처럼 이걸 이렇게 만두에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 이유는 만두를 보면 우리나라에 산세 있죠. 분명히 우리나라는 산이 있으면 마을이 있어요. 마을이 있으면 꼭 물이 있어요. 냇가가 있어요. 그래서 만두피가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게 제가 그렇게 표현을 해봤고요. 캐나다는 너무나 큰 광활하잖아요. 너무 넓은 곳인데 어디 중간중간에 듬성듬성 빌딩이 딱딱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삭막하기도 한데 굉장히 그 캐나다에서 제가 있을 때 마음적으로 힘들었을 때 어느 날 창가에 서서 이 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이 마음이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나 하고 봤더니 그 만두에 비유하듯이 산이 없어요. 산이 없어가지고 그 계속 마음이 어디 가서 산이 있으면 부딪혀야 되는데 이 마음이 허전한 마음이 안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기를 이게 만두처럼 이렇게 만두피처럼 이렇게 펼쳐 있는 상태예요. 광활한 대지였고요. 광활한 대지였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해봤습니다. 인간의 표현 욕구가 그려내는 첫 대상은 자연, 그리고 생명. 그것은 예술가라면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창작의 원천이다. 문송란의 그림은 심각한 주제를 다루기보다는 어쩌면 그냥 무심히 그려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을 담아내고자 한다. 네, 이번에는 화가를 꿈꾸는 젊은이들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시간인데요. 제가 화가에 대한 오해와 진실 3가지 질문을 하면 그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예스, 노 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재밌겠습니다. 그 예스, 노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화가는 성격이 까다롭고 예민하다. 노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성격이 아주 원만한가요, 화가? 반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분야에서든 간에
꼭 반반씩 어떤 이렇게 까다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일부 편견이 있어요. 이 화가에 대해서는. 그거는 화가들은 속을 다 드러내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림은 곧 화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어떤 그 자기의 그 사상이나 그런 이념들을 그림에 표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느낌을 갖다 이런 편견으로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화가도 일반인처럼 네. 까다로운 사람도 있고 까다롭지 않은 사람도 있으니까 네. 까다롭다고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네, 아, 네. 그렇군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보통 화가들은 그림이 비싸서 굉장히 부유하고 부자일 것 같은데 사실은 그건 사후에는 그런데 현역으로 활동할 때는 가난한 분이 많아서 그런지 네. 화가는 가난하다. 이게 맞나요? 저는 답을 노로 하겠습니다. 아, 예. 그 이유는 예전에는 아마 가난한 왜 그림을 팔 수 있는 판로가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생각을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도 야, 화가는 그 가난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그 문화가 문명이 발달되면서 IT 세대잖아요. 네. 그래서 이 판로가 정확하게 정말 잘 발달돼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노로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화가가 되려면 미대를 나와야 된다. 노로하겠습니다. 아, 예.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 소질이 있는 사람들은 저는 굳이 미대를 나오지 않아도 충분히 그 소질을 개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문송란이 생각하는 화가의 길 세 가지. 첫째, 쉬지 말고 끊임없이 그려야 한다. 적어도 하루 8시간은 그려야 화가다. 둘째, 그림만 잘 그리기보다는 기획을 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럼 화가도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단순하게 생각하고 집중하라. 집중해서 한 작업은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그 문 작가님한테 화가에게 그림이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 저에게 그림은 첫째는 행복이고 네. 두 번째는 꿈을 만들어주는 친구.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대화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일이 있을 때 사람이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기쁠 때든 슬플 때든 그 하얀 화면은 어떤 대화를 해도 다 받아줍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하얀 화면을 굉장히 좋아해요. 네. 생명을 불어넣는 네, 작업이군요.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네. 그래도 사람이니까 화가의 길을 가면서 뭐 그림으로부터 도망치고 싶다거나 너무 힘들다거나 뭐 그런 일은 있었을 듯도 싶은데 그런 적은 없었나요? 많이 있었죠. 네. 많이 있었고 특히 해외에 살면서 똑같잖아요. 여기서 사는 거나 해외에서 사는 거나 이제 생활 자체 우리의 삶에서 일상화에 된 어떤 그 꼭 있어야 될 것들은 있어야 돼서 그런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이제 여자였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이제 그림이 없었으면요 가서 아마도 한 달도 못 있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림이 이렇게 저한테 굉장히 위로를 줬었고 또한 그 제가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힘이 들 때는 제가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의 어떤 물의 원리로 제가 살아가거든요. 물의 원리는 세상을 살면서 물은 계속 흘러가면서 정말 많은 장애물을 만나요. 물이 뭐 커다란 바위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그 원리는 물은 그 장애물을 뚫고 가지 않아요. 그 돌아가요. 네, 그 원리로 제가 항상 살아갑니다. 낭만적으로 사셨네요. 네. 그 낭만이 물결랑 흩어질만이라 그래서 네. 물결이 가다가
바위가 있으면 네. 흩어져서 가니까 네. 그게 이제 낭만이라고 하는데 아. 낭만적으로 네. 뭐 아직도 그렇게 낭만적으로 사시나요? 네,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고 살아갈 거고, 네. 네, 너무 물의 이론을 좋아합니다. 아. 근데 그런 낭만을 보시는 우리 변호사님이 더 낭만적이신데요. 감사합니다. 국내외를 넘나들면서 상당히 활발하게 화가 활동도 하시면서 네, 또 관련 사업 또 이런 사업체도 운영하시고 네, 또 여성으로서 이런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여성 예술가들에게 특별히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그렇죠. 제가 이제 여성 작가로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장애 요소가 참 많아요. 뭐 아이들 문제, 육아. 또 네, 육아 문제, 그리고 어떤 것도 아내로서의 역할도 있고, 며느리로서요. 며느리로서도 역할이 있고, 그래서 결국 여성 이제 예술가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마술사가 돼야 된다. 아. 첫째, 그래야 내 작업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굉장히 쉬지 말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많은 것을 좀 이렇게 지식처럼 이렇게 많이 읽고 보고 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쉬지 말고 좀 열심히 하다 보면 제 예술가의 어떤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가면서 네. 또 사업체도 운영하시는데 둘의 전목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아, 네. 제가 여기 운영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제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강원도 모처에 제가 숲속의 웨딩을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곳에서 어떤 테마가 있는 웨딩, 그다음에 뭐 힐링을 할 수 있는 어떤 파티, 그다음에 어떤 그 리마인드 웨딩 이런 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화가는 붓을 꺾고 손을 놓으면 더 이상 화가가 아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마음속의 것을 멈추지 말고 쉬지 말고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포기는 이르다. 하고 싶은 것, 좋아하는 것만 해도 인생은 짧다. 비우고 단순하고 가볍게 자신의 그림을 그려갈 필요가 있다. 그 이제 살다 보면 사람들한테 누구나 소중한 보물이 있는데 네. 우리 문 작가께서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보물이 있다면 네. 소개 좀 해주시죠. 많은 보물들이 있지만 제가 가장 소중한 보물이 저희 엄마의 손수건이에요. 그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엄마의 손수건. 네, 뭐 사연이 있으신 모양이네요. 자, 이건데요. 제가 이제 해외에서 오래 있다 보니까 엄마 아빠를 많이 자주 못 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후회하는 부분인데요. 엄마가 언제 이렇게 좀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갑자기 많이 편찮으셨는데 그때 엄마가 한 손을 이렇게 이 손수건을 들고 계셨고 항상 그리고 이제 이 손을 이렇게 펴시질 않는 거예요. 꼭 쥐시고 우리 송난이가 오면 이 손에 있는 걸 줘야 된다 그러시면서 약간은 좀 이제 생각하는 것도 조금 가물가물 좀 하셨었을 때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서 언니가 이제 전화를 와서 제가 부랴부랴 이제 귀국을 했어요. 하고 나서 엄마를 딱 봤는데 엄마가 이 손을 딱 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안에는 제가 그걸 보면서 딱 1,000원짜리 구깃구깃 돼가지고 오랫동안 쥐고 계신 그 손이었는데 그거를 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1,000원짜리 돈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이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유품을 다 이렇게 정리할 때 제가 이 손수건을 솔직히 형제들 아무도 몰래 제가 이거를 딱 이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와서 지금도 늘 가방 속에 항상 담고 다녀요. 아, 그 어머니의 손수건이네. 네, 어머니의 어머니. 사랑이 네. 담긴 손으로 꼭 또 쥐고 네. 계셨던 네. 나머지 한 손으로 쥐고 계셨던. 예. 누구에게나 나의 인생을 바꾸는 소중한 만남이 있는데 우리 문 작가께서는 네. 가장 그 소중한 만남이 있다면 어떤 만남인지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소중한 만남으로 이제 가장 기억이 나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지금은 고인이 되신 진화랑의 회장님이신 유위진 회장님이세요. 갤러리 현대 그리고 조선화랑
그리고 이제 진화랑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선두에 나서서 이렇게 활동을 참 많이 하셨는데, 진화랑이 특히 프랑스의 삐앙이라는 그 아트페어에 최초로 나가신 분이에요. 그래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갤러리고, 그분의 여러 가지의 어떤 좋은 말씀이나 저에게 굉장히 힘을 주셨고, 그분은 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만남이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화가이자 웨딩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문성란 작가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그리는 작가로서 화폭을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누구나 행복을 꿈꾸지만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은 이유는 혹시 우리가 행복을 선택하지 않아서는 아닐까요? 크건 작건 인생에서 맞는 위기 속에서 우리는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선택을 바꿀 수는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선택한 화가 문성란. 그의 작품이 세상에 더 많은 기쁨과 행복을 주기를 기대합니다. 성공 스토리 만남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